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걸 다 퍼주고 계신가요? 착한 여자라는 소리 듣는 게 무슨 훈장받는 일처럼 생각되시나요? 단언컨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면 당신의 연애는 늘 비극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순간은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위해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일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과 가치 평가에 관한 깊은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사랑을 희생과 동일시하도록 배웠지만 현실의 연애는 철저하게 가치와 매력의 균형 위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상대에게 맞추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미묘한 균형은 무너지고 당신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아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길거리에 널려있는 무료 와이파이와 보안이 철저한 유료 고속 인터넷 중에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까요? 무료 와이파이는 연결이 끊기면 그냥 다른 걸 찾으면 그만이죠.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가끔 안 터진다고 화를 내거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큰 돈을 들이고 어렵게 가입한 전용 인터넷은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안달이 나죠. 당신이 남자에게 무조건적인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순간 당신은 그 남자에게 언제든 갈아탈 수 있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귀한 줄 모르고 쓰다가 질리면 그냥 다른 신호를 찾아 떠나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정복하고 쟁취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도파민을 느끼는 존재라고 해요. 수만 년 전부터 사냥을 해온 유전자가 남자의 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맞춰주고 이해해주기만 한다면 남자는 마치 정복할 대상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게임으로 치자면 이미 모든 아이템을 다 얻고 말렙을 찍은 상태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지루한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이라도 끝판왕을 깨고 나면 다시는 접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남자를 사로잡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어야 해요. 당신이라는 높은 성벽을 넘기 위해 스스로 전략을 짜고 공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성문이 활짝 열려있는 성은 정복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마련이니까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건강한 이기심에 있습니다. 그 건강한 이기심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만나고 싶다는 남자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려던 일, 이미 약속된 나만의 시간, 혹은 소중한 친구와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가 당신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시작점이에요. 당신이 연락 한 통 기다리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여자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남자의 마음속 긴장감과 호기심은 사라져버립니다. 반면 당신이 자신의 일과 목표에 몰두하느라 연락이 조금 늦고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남자는 오히려 긴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나 말고도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알고 싶어하고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남자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얻기 위해 남자가 스스로 줄을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당신이 더 착하게, 더 잘해줄수록 남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보다는 점점 더 만만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남자가 타고날 때부터 나쁘다거나 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뇌구조와 심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에는 환호하고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무관심해지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당신이 주는 무한한 이해심과 용서는 알고 보면 남자에게 일종의 면제권을 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연락을 늦게 해도 괜찮겠지. 내가 약속을 어겨도 이해해줄 거야라는 안도감과 확신을 주는 순간 남자를 당신에게 끌리게 만든 그 긴장감과 매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연애는 결코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기 위해 나의 가치 있는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갈지 몰라도 약간 이기적이고 당당한 여자는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특히 남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감히 당신을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스스로를 삶의 1순위에 두는 그 이기적인 태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존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기분보다 나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의 스케줄보다 나의 계획과 루틴을 먼저 챙기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소중히 다루고 누구에게도 쉽게 침범당하지 않는 단단한 영역을 지켜낼 때 비로소 남자는 그 영역을 정복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의 본능적인 정복욕을 깨우는 진정한 매력의 시작이자 당신이 연애의 주도권을 당당히 쥐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인 여자가 무조건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구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확고한 선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방어벽이에요. 마치 당신이라는 존엄한 나라를 지키는 엄격한 국경선과도 같죠. 아쉽게도 많은 여자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자의 무례함과 무심함을 참아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기가 두려워서 또는 이 사람을 잃을까 봐 불안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속에 묻어두고 억지로 웃어 넘기곤 하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한번 허용한 무례함과 무시는 다음번에는 남자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범죄하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역의 무질서가 점점 커져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연애의 관계도 정확히 똑같아요. 남자가 던진 사소한 무례함이라는 돌멩이에 의해 당신의 감정과 존엄성이라는 유리창이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당신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참아낸다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은구나. 한번 국경선이 뚫리기 시작하면 침략자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마련이에요. 결국 당신의 영토는 하나둘씩 침식당하고 당신은 사랑의 동반자가 아닌 감정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명품 가방이 왜 수천만 원의 가격이 터무니없어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사고 싶어 안달이 날까요? 단순히 가죽질이 좋아서만은 아니죠.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희소성,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엄청난 관리의 노력 때문이에요. 비가 오면 가방이 젖을까 봐 내 몸보다 가방을 먼저 품에 안고 뛰어가게 하고 전용 보관함에 넣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며 정성 들여 관리하게 만드는 그 모든 불편함이 역설적으로 그 가방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정말 묘합니다. 공짜로 쉽게 얻은 물건보다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얻고 또 지켜내야 하는 것에 훨씬 더 강한 애착과 집착을 느끼게 되어 있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비용이 낮은 여자는 금방 지루해지고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 비용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과 관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남자가 쏟아야 하는 정성과 시간, 그리고 심리적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당신의 기분을 살피기 위해 고민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남자의 뇌와 마음 속에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 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새기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값싼 비닐봉지처럼 취급하며 무엇이든 누구의 감정이든 막 담아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자가 당신이라는 명품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와 정성을 치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이기주의가 지향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혹은 연락이 갑자기 뜸해졌을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며 속으로는 서운한데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참지 마세요. 속으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서운함과 실망을 겉으로만 쿨한 척 누르는 건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감정과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서적 자해나 다름없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영악한 면이 있어요. 그들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한계선을 테스트합니다. 이 여자는 어디까지 참아줄까? 여기가 그녀의 선인가? 를 탐색하면서 그 경계를 조금씩 넓혀나가려는 본능이 작동하죠. 그럴 때는 단호하고 정확하게,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차분한 어조로 당신의 기분을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빠진 시간 약속 위반이야. 내 기준은 이거고 이런 건 정말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이 말이 단순한 말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 즉 이 기준이 계속 무시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기 힘들 거야 라는 것을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15분,
20분이 지나도 남자가 오지 않고 변명 같은 연락도 없다면 그 자리에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거나 그냥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세요. 남자가 뒤늦게 도착해 사과할 때 그저 웃으며 괜찮아 라고 받아주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의 실망감과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실망감은 남자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높은 허들이자 당신을 더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꼬치꼬치 가르치려 들고 잔소리하는 여자에겐 반항심과 권태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여자에겐 오히려 본능적인 경외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거친 파도가 아무리 세게 몰아쳐도 꿈쩍도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혹은 눈이 부시게 빛나서 함부로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태양과도 같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남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듣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많은 여자들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남자가 기분 나빠할까봐, 남자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대충 사과를 받아주고 어물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과는 짧고 강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진정한 반성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진짜 사과와 변화를 요구할 때 비로소 남자는 당신을 자신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자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에 대한 그의 책임감과 애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지게 될 거예요. 고생을 해서 얻은 보물일수록 절대 잃고 싶지 않은 법이고 내가 정성을 다해 쌓아 올린 탑일수록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니까요. 이기적인 여자는 절대로 남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전전긍긍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받아야 마땅한 대우는 무엇인가? 남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그의 기분을 살피느라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감정 노동자가 되지 마세요. 당신이 상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매력은 유통기한이 다한 우유처럼 급격하게 상해버립니다. 당신은 남자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나 배경 소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작 영화의 유일한 주인공이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감독입니다. 주인공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당당하게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때 그 압도적인 에너지와 자신감에 관객인 남자는 매료되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되죠. 당신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룰 때 비로소 남자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대접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1순위에 두는 그 이기적인 당당함이야말로 남자를 당신의 궤도를 따라 평생 돌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중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미칠 정도로 빠져들고 집착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가 없어도 인생이 너무나 즐겁고 바빠 보이는 여자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여자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자신의 모든 일상을 남자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느라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남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죠.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노예 상태에 가깝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만 목매고 자신 없인 아무것도 아닌 듯한 여자를 보는 순간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안도감은 매우 빠르게 지루함과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굳이 더 노력하고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순간 당신의 독특한 개성과 매력은 희미해지고 당신은 남자의 인생에 딸려오는 부록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부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본문을 읽고 싶어 하지. 부록은 대충 훑어보고 구석에 던져두기 마련이에요. 당신의 인생이 남자의 스케줄과 기분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집되는 순간 당신이라는 책의 가치와 매력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밤낮으로 주인만 기다리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죠. 항상 반갑게 맞이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주인이 오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어나와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그 귀여운 헌신은 처음에는 감동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반면에 가끔은 도도하게 굴다가도 자기 마음이 내킬 때만 다가와서 은근슬쩍 비비적거리는 고양이는 어떤가요? 사람들은 그 고양이가 가끔 주는 짧은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비싼 간식을 사고 장난감을 흔들어 보이며 온갖 정성을 다해 꿰어내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나를 쳐다봐 주기만 해도 그 찰나의 순간만을 위해 집사는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죠. 당신은 연애라는 관계 속에서 남자의 눈치만 살피며 기다리는 강아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리듬이 우선인 고양이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당신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장난감을 흔들게 만드세요. 고양이는 집사가 부른다고 바로 달려가지 않아요. 자신이 가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함과 자기주도성이 오히려 집사를 더 애타게 하고 더 큰 정성을 들이게 만드는 비결이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반응과 행동이 너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남자의 호기심과 도파민 분비는 멈춰버립니다. 이기적인 여자는 자신의 세계를 아주 견고하고 화려하게 구축해 놓습니다. 운동, 공부, 자기 개발, 취미, 혹은 친구들과의 유쾌한 시간까지 남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뜨겁게 풍부하게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갑자기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미안해, 나 그날은 이미 중요한 약속, 요가 수업, 프로젝트 회의, 친구와의 약속, 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기준을 가지세요. 많은 여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기분 나빠할까봐 다음 기회가 없을까봐 걱정되며 자신의 소중한 계획을 취소하고 남자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이런 순간에 충격을 받고 호기심을 느낍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여자의 삶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남자의 뇌에는 일종의 비상사태 또는 흥미로운 도전이 선포됩니다. 그는 당신을 더 알고 싶어하는 탐색 모드로 즉각 전환하게 되죠.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했을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남자의 자존심은 오히려 상처받기보다 도전 정신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얻기 힘든 것, 손이 많이 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24시간 문 열린 편의점처럼 항상 이용 가능하다면 남자는 결코 당신을 예약해야만 만날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처럼 대우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건 계산된 밀당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와 에너지, 즉 바이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남자의 연락에 칼같이 빠르게 답장하는 게 예의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과 목표, 하고 있는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다면 칼답을 할 시간조차 없어야 정상이에요. 핸드폰에서 울리는 알림 소리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의 한 구절, 내가 쓰고 있는 글의 한 줄, 혹은 운동하면서 흘리고 있는 땀방울에 더 집중하세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는 그 건강한 고집과 깊은 몰입이 오히려 남자에게는 엄청난 지적 매력과 궁금증으로 다가옵니다. 남자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 늦어질 때 그는 오히려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당신이라는 존재에 더 깊이 빠져들고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연락만 기다리는 여자라는 인상을 주는 순간 남자는 무의식 중에 당신은 이미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권태라는 감정의 서막이 되어버리죠.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남자가 당신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외모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개인 시간입니다. 남자를 당신 인생의 유일한 태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고 남자를 당신 주위를 도는 수많은 행성 중 하나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빛나고 있다면 남자들은 그 따스한 온기와 빛을 받기 위해 자연스럽게 당신의 궤도를 따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를 태양으로 삼고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면 당신의 계절과 기온,
행복과 슬픔은 온전히 그 남자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가 구름에 가려지만 당신의 세상은 순식간에 추워지고 어두워지고 말 거예요. 당신의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소중한 리모컨을 절대 남자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여자, 그 이기적일 만큼 독립적이고 당당한 태도야말로 남자를 가장 안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고 행복해 보일 때 비로소 남자는 그 행복의 조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 당신의 곁을 결코 떠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립하지 못한 사랑은 결국 구걸이 됩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만끽하며 이기적으로 당신의 행복을 챙기고 빛날 때 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마치 자석처럼 남자를 끌어당기게 되는 법입니다. 결국 연애는 철저하게 심리적 투자의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을 많이 쏟아부은 대상을 절대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공을 들였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고 더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기적인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최대한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데이트 코스를 짜게 하고 나를 위해 먼 길을 오게 만들며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 모든 걸 먼저 퍼주고 챙겨주는 여자는 남자가 투자할 기회와 동기 자체를 빼앗아 버립니다. 당신이 먼저 데이트 장소를 예약하고 남자의 집 근처로 가지고 선물을 쏟아부으면 남자는 당신에게 투자할 게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투자하지 않은 주식에 미련이 없듯이 투자하지 않은 여자에게 남자의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위해 땀을 흘리게 하세요. 그 땀방울 하나가 당신을 절대 쉽게 놓아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자면 정성껏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며 애지중지 키워온 소중한 화분과 길가에 저절로 핀 잡초의 차이입니다. 화분은 잎사귀 하나만 시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밤잠을 설칩니다. 왜일까요? 그 화분을 키우기 위해 보낸 수많은 아침과 저녁, 그 정성이 그 식물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잡초는 뽑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가시다고 생각하죠. 당신은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귀한 화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가 조금 힘들고 수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생과 수고가 남자로 하여금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굴레가 되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것들이 쌓일수록 그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결속되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여자라면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가 그를 당신 곁에 묶어두는 가장 단단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혼자서만 발버둥치며 애쓰지 마세요. 이기적인 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선을 넘었을 때 과감하게 손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이 관계를 끝내고 떠날 수 있다는 그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남자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더 잘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남자가 당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만드세요. 당신이 남자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매달리는 순간 남자의 긴장감과 호기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당신의 매력은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소나기 속에 꽉 쥐고 있는 모래알은 빠져나가지 않으려 애쓸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고 있으면 모래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새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세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조금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남자를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못되게 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자만이 남에게도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일방적인 요구보다 나의 내면적인 욕구를 항상 우선시하고 나의 기준을 흔드는 무례함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나만의 단단하고 매력적인 세계를 가진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난 남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감정, 그리고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남자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당신의 깊은 매력 속으로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사람이 되세요.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구걸하거나 노력하는 대신 당신의 가치를 명품처럼 높이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세요. 당신이 이기적일 정도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당신의 그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남자가 당신의 인생에 들어온 것이 영광이라고 느끼게 만드세요. 이 영상이 끝나는 그 직후부터 당신의 메모장 제일 윗줄에 그리고 당신의 우선순위 한 번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이름을 굵게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연애의 주도권과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그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애는 이제 더 이상 눈물 젖은 희생이 아니라 승리로 가득 찬 축제가 될 것입니다.